건강 진리는 체온 면역을 강조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건강 계명에서 말하기를 약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칼로 고치고 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불로 고치고 불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불치의 환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히포크라테스의 두 가지 역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불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포기하라. 이것은 열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뜻으로 체온 면역을 강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 편작이나 유럽의 명의들도 온열 적용을 강조한 똑같은 사실입니다. 지난 겨울 우측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로 밤낮 통증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세수도 못하고 물건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 방면에 전문의인 친구가 전신 마취 수술과 약물요법을 속히 해야 한다며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2년 전에는 아내가 이런 상황으로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석 달 동안 꾸준히 온열을 적용해서 수술을 면하고 이렇게 되었기에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틈만 나면 온열 적용을 하고 석 달 동안 그런데 지금은 석 달이 지난 후에 수술을 하지 않고 완쾌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 체험 케이스입니다만 저희 케이스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 온열 적용과 체온 면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체온과 건강 관계를 규명하고 알려주는 학자들의 매우 훌륭한 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되고 또 체온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본능적이고 상식적이고 삼척동자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생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체온은 면역기능과 직결된다는 결론입니다. 온열 치료를 연구해온 세계적인 학자들은 효소 반응과 면역기능이 최적화되는 체온이 37도라고 합니다. 체온이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6배 상승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5도 저체온에서 암세포가 성장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암 환우들이 온열 적용으로 체온을 올리게 되면 NK세포의 활성화로 암세포가 줄어들고 림프 순환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치유가 촉진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들은 대대로 사람을 치료하는 의술을 펼치셨는데요. 선대의 그 행장 기록과 어르신들의 말씀에 이 두만강부터 이 평양 그리고 남해안까지 몇 년에 한 번씩 조선 팔도를 다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에는 관병정신이란 말이 내려옵니다. 환자를 대할 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뜻인데 이를 관병여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환자를 대할 때 내 자신의 상처를 보는 것 같이 온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내 상처처럼 환자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한 이 관병 원칙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라. 즉 몸과 마음을 편하고 따뜻하게 하면 만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치유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치유 속에 나을 유자가 들어있고 마음 심자가 있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병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으로 낫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라는 글자도 나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치료라는 글자 속에
불로울 요자가 그 안에 불과 해를 뜻하는 글자인 날일자가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해 봅니다. 저희 선대 조부들께서는 이런 많은 약방문을 남기셨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약을 쓰지 않고 침도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신 기왓장을 데워서 만병을 치료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왓장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온열 적용에 대한 탁월한 치료 효과를 검증하셨기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바로 원적유선 온열 적용을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유전적으로 이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연의 일치라 해도 저는 이 효과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대장암 말기 환자가 전통 기왓장으로 자가 온열 적용하고 완쾌가 됐다는 증언입니다. 이런 자가 치료를 통해서 완쾌되었다고 하는 보고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일인데요. 암 환자의 재활 프로그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보건당국에서 공식적으로 가정방문 온열간호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치유 선진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암과 같은 난치병과 여러 만성질환의 부작용을 줄이고 재발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열치유를 하는 임상치료사들에게서 얻은 정보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종양세포는 섭씨 42.5도에서 2시간 동안 놓아두면 95%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같은 온도, 같은 시간에서 정상세포는 43%만 파괴되는데 열을 제거한 후에 24시간 뒤에 정상세포는 그 회복이 매우 빨랐고요. 종양세포는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종양세포가 파괴되려면 40도 이상의 온열에서 50분 정도가 필요한데 하루 한 차례 전신 온열 적용으로 면역력이 24시간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뜻해지면 발한작용과 열 자극 효과로 세포에서 열 활성 단백질 HSP, 히시약 프로테인이 생성이 되어서 비정상세포와 변이 된 단백질이 복구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면역기능이 증강돼서 암과 같은 질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온열 적용을 통한 유익을 좀 더 정리해보면 이 스트레스 해소,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긴장 완화, 백혈구 증가와 식균 작용, 혈액의 정화, 또 혈액순환 촉진, 그리고 체내 노폐물 배출, 우열과 근육 위축이 해소되고 엔돌핀 분비로 인해서 통증이 완화되고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항상성의 균형을 찾고 항노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기관을 설립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치료로 가르쳐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일분의 진통제나 순간적인 통증 제거제와 같은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자연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생활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물론 우리 자신의 몸도 그 자연 치유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 자체가 또 자연의 의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합당한 식사, 물을 잘 활용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 힘든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 천연치유법을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인체는 창조 때부터 제공된 햇빛과 공기와 물과 흙에서 날마다 매 순간 에너지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그 창조 그 기사입니다. 지금도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 생명의 요소, 생명 유지의 에너지원이 물리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건강 요소일 뿐만 아니라 천연 치유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주시는 축복이라고 또 치유제라고 또 건강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햇볕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원적외선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유익한 열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생명작용을 주관하는 또 온도를 제공하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인체 생명작용에 있어서 이 온도는 기상학적 일기예보 같은 정보 개념을 넘어서 생과 사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30분 정도 햇볕을 받으면서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에 열도 발생하고 또 비타민 D가 합성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적정 체온 유지와 관리는 식생활과 더불어서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인자입니다. 이 자체 발열과 체온 상승을 위해서 일상에서 햇볕을 보면서 걷는 운동, 또 근력 운동, 온수 마시기, 그리고 욕조 목욕 또는 그 수족, 족욕 이런 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돈도 들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 스쿼트 운동을 통해서 발환작용으로 근육이 단련되기도 하고 근력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효과적인 것은 또 물을 활용하는 내추럴 하이드로 테라피인데 그 수치료법이라고 하죠. 온열요법의 한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적외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원적외선은 적외선 중 파장이 길고 열작용이 크고 침투력이 강한 신부열입니다. 그래서 체내에 깊이 작용하는데 그 숯불 등으로 물론 원적외선이 있죠. 계란이나 고구마를 구우면 속에서부터 익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깊숙이 또는 세포 깊숙이 장기에까지 깊이 신부열로 침투해서 발열작용과 그 물질의 분자에 대한 공진 및 공명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를 흔드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또 세포조직의 활성화, 또 노화 방지, 신진대사 촉진 등 그 이외에도 여러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신 온열 적용은 내부 기관의 이 충혈을 해소시켜서 우열과 정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해소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적외선은 그 햇볕과 열을 받은 돌 또는 황토, 숯, 그 세라믹 등이 축열해서 방사하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체온 상승과 함께 면역력의 증가로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전신 체온을 올릴 수 있는 치료용 수면용 그런 매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매우 편리한데요. 가능하면 전자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서 그 FDA를 비롯한 유럽 그 CE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이면 좋겠습니다. 또 충전식 온열 도구로 사용하는 돌뜸 종류는 황토 같은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안전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 수출 일부에 적용해서 햇볕에 노출하는 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지만 햇빛과 이 수채 원적유선 효과와 배독 효과 외에도 그 적용하시는 분들마다 실제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체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차콜 적용 방법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온 면역 그리고 실제적인 온열 적용은 질병 예방과 치유의 핵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일부분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적용하셔서 코로나와 같은 역병도 능히 예방하고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암과 만성질환도 사전에 제압하고 해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